네, 이번 시간은 수목해충의 분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번 수목해충의 분류. 자, 먼저 해충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해충은 작물의 손상과 인간 생활에 성가심을 가져오며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을 우리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국내의 주요 해충은 노린재목, 나비목, 딱정벌레목 등 약 300여 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충의 종류는요. 국내 이 곤충, 해충이 아니라 전체 곤충은 약 15,000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15,000종 중에서 이 수목의 일부라도 피해를 주는 이런 해충들이 전체의 1,600여 종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약 7에서 8% 정도 차지한다. 우리가 해충을 구분을 할 때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솔리폭파리의 경우에 이 충형이 형성되는 율, 그러니까 전체 잎 개체수 대비 실제로 잎의 충형이 형성된 거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 이상이면 심각하다. 그 다음에 20에서 50이면 중 정도다. 그 다음에 20% 미만이면 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형 형성률이 50% 이상이면 심한 경우에요. 이때를 우리가 이 경제적인 피해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 경제적인 이 피해 수준은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방지액의 같은 수준의 밀도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는 최저 밀도다. 이게 경제적 피해 수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해충을 우리가 관리할 때도 경제적인 피해 수준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솔리복파리의 충형 형성률이 20%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요 수준은 바로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형 형성률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해충의 경제적인 구분을 해보면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주요 해충이 있고 돌파 해충이 있고 2차 해충이 있고 비경제 해충이 있다. 먼저 주요 해충은 매년 지속적으로 심한 피해가 발생되는 이걸 우리가 주요 해충이다 라고 하고요. 경제적 피해 수준 이상이거나 우리 앞에서 봤죠? 네, 비슷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주요 해충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인위적인 방제를 해야 돼요. 자,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이 솔리폭파리 또는 이제 솔껍질 깍지벌레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주요 해충이다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돌파 해충은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돌파 해충이다라고 한다. 자, 이런 해충의 종류에는 매미나방류, 잎벌레류, 대벌레 및 외래종, 그 다음에 꽃매미류,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해충으로는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특히 천적과 같은 밀도 제어 요인이 없어졌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해충. 이걸 우리가 2차 해충이라고 합니다. 주로 웅해류, 진딧물류 등이 있고요. 소나무좀, 광릉, 긴나무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경제 해충은요. 피해가 아주 경미해요. 네, 그래서 방제가 필요 없는 경우. 환경의 변화로 해충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룹들. 지금 현재는 피해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어떤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을 우리가 잠재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경제 해충은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충의 경제적 구분을 크게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10번 수목해충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 수목해충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곤충 분류에 따른
해충을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곤충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노린재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이렇게 목별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린재목에는 노린재 아목, 매미 아목, 진딧물 아목 그러니까 이제 목 아래 아목이 있는데 어쨌든 노린재 목에는 노린재, 매미, 진딧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딱정벌레목은요. 전체 두 번째 딱정벌레목은요. 이 곤충의 40%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특징이 외골격이 발달되어 있고 씹는 입틀을 가지고 있다. 딱정벌레목들은 이렇게 씹어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로 잎벌레, 무당벌레, 바구미, 나무좀, 하늘소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한다? 딱정벌레목에 해당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비목. 나비류와 나방류로 구분을 하는데 생활사 중에 이 애벌레 기간 동안 식엽성으로 주로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충들이 굉장히 잎을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해를 끼쳐요. 그래서 나비목의 피해가 사실은 수목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딱정벌레목 다음으로 많은 수목해충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벌목. 벌목은요 해충으로 잎벌류와 어떤 게 있냐면 잎벌류, 혹벌류 이런 것들이 있고 거의 모든 종이 두 쌍의 막질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 벌목이니까 잎벌, 혹벌 같은 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파리목은 특징이 한 쌍의 앞날개만을 가진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의 분류로 보면 노린재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딱정벌레목이고 두 번째 많은 거는 나비목이다. 이런 특징들을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 섭취 습성에 따라서 섭취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흡취구형, 핥아먹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절단 흡취구형, 잘라서 이렇게 빨아먹는 형태, 그 다음에 저작구형, 씹어먹는 잎, 그 다음에 큰 턱이 기주식물을 자르고 부수는 역할을 하는 주로 식엽성 해충, 이런 것들은 저작구형이다. 그래서 주로 소화 중독제로 방제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메뚜기, 풍뎅이, 나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흡구형인데요. 자흡구형은 이건 찔러서죠. 찔러서 구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찔러서 빨아먹는 형태. 이 자흡구형은 이 구침이 있는 이런 해충인데요. 이 자흡구형에는 진딧물 또는 매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관구형은요, 이렇게 빨아서 먹는 형태, 주로 나비나 나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습성에 따라 흡취구형, 절단흡취구형, 저작구형, 자흡구형, 흡관구형 이렇게 각각의 먹는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해 습성에 따른 분류. 자, 가해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또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엽성이에요. 식엽성. 가해 습성에 따라 분류할 때는 보시면 식엽성과 그 다음에 흡즙성, 빨아먹는 성질, 그 다음에 천공성, 구멍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실 및 구가해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해 습성 중에 식엽성은 잎을 갉아먹는 거죠. 잎을 갉아먹는 해충은 첫 번째 대벌레류. 우리가 대벌레가 이렇게 나무 껍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깃다랗게 생겼는데 잘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벌레류도 식엽성이고요. 두 번째 메뚜기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뎅이류, 그 다음에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벼룩 바구미류 이런 것들이 식엽성 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대벌레는요. 나무 껍질과 유사한 의태곤충이고 날개는 없어요. 암컷은 나무 위에서 산란하고 알을 지표면으로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식엽성 해충 두 번째는 메뚜기류인데요. 불완전 변태하고 약충과 성충이 모두 잎과 꽃을 가해합니다. 세 번째 풍뎅이류는 유충은 땅 속에 군뱅이로 자라요. 땅 속에서 군뱅이로 자라고 잔디와 수목의 뿌리를 주로 가해합니다. 그 다음 무당벌레류.
이 대부분의 무당벌레는요, 유충하고 성충이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운 충이다 그래서 익충이라고 합니다. 익충이고요. 대표적인 해충은 무당벌레류에서 가장 유명한 건 큰 28 점박이 무당벌레 또는 곱추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엽성 해충으로 또 잎벌레가 있어요. 잎벌레는 성충과 유충이 모두 잎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잎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 벼룩 바구미류는요, 이 뒷다리가 발달해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충과 유충이 잎사를 모두 가해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방류도 식엽성 해충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명나방류. 명나방의 특징은 날개의 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진한 이런 색깔이 이렇게 진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나비들이 주로 명나방류인데요. 그래서 이 명나방류의 특징은 보통 유충이 이 거미줄을 가지고 잎을 묶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벌레집을 짓고 모여서 생활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쐐기나방류. 쐐기나방류는 이 독침이 있어요. 극모가 있는데 이 극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쏘이면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나방류의 특징은요, 몸을 반으로 접어서 몸의 길이를 자로 재듯이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유충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오므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므려서 또 이만큼 또 이동하고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몸을 반으로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자나방류입니다. 자, 그 다음 밤나방류는요, 나방류 중에서 가장 많은 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를 포함한 다양한 화렵수를 주로 가해를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제주 나방류는요, 머리와 꼬리를 들고 제주를 피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유충들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유충들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제주 나방류에 해당되고요. 유충이 군서 생활을 하면서 잎이 주맥만 남기고 식혜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랭이 나방류는요, 유충의 몸 길이가 10c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유충의 길이가 굉장히 크고 밤나무에 주로 피해를 발생을 합니다. 잎벌류는 유충이 잎의 가장자리부터 갉아먹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먹어 들어가는 이런 유고요. 그 다음에 방제를 위해서는 기생파리나 기생벌, 풀잠자리, 무당벌레 같은 포식성 천적을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흡집성 해충에는 구분을 해보면 노린재류가 있고요. 방패벌레류, 거품벌레류, 깍지벌레류, 꽃매미류, 진딧물류 등이 있습니다. 이 노린재류는요, 먼저 냄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변태합니다. 이 유충은 잎의 뒷면에서 흡집을 해요. 그리고 성충은 열매 부분에서 흡집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잎에 검은 반점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패벌레류는요, 잎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흡집을 하고 검은 벌레똥과 탈피각을 붙여놓아요. 그래서 이 방패벌레의 피해를 받으면 이 탈피각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그을음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거품벌레류는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입안에서 액체를 뿜어서 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품벌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폐를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깍지벌레류는 진딧물과 함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우리 흡집성 해충이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수의 구별이 깍지벌레는 뚜렷하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이 약충들이 이 다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다녀요. 그리고 암컷은 탈피한 후에 다리가 없어져서 한 자리에 정착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꽃매미류, 잎이나 새로 자라는 가지에서 약충과 성충이 같이 흡집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기주수목의 생장을 억제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1년에 1회 발생하고 알 상태로 월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흡즙성 해충 중에 이제 진딧물류가 있어요. 깍지벌레, 응애와 더불어서 우리 조경수의 3대 해충에 해당합니다.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 번식이 매우 빠르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합니다. 목화 진딧물은 연 무려 24회나 번식을 해요. 하지만 이 침엽수와 화렵수를 동시에 가해하는 진딧물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흡즙성 해충, 노린재, 방패벌레, 거품벌레, 깍지벌레, 꽃매미, 진딧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천공성 해충, 이제 구멍이 뚫리는 나무에 이 목질부를 갉아먹고 구멍을 뚫는 이런 천공성 해충은 가장 유명한 게 하늘소죠, 그쵸? 네, 하늘소류, 그 다음에 바구미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먼저 하늘소는 성충은 나무 숲이 사이에다가 산란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의 숲이 사이에 목질부를 이렇게 뜯어서 들어가서 거기에 산란을 하고요. 유충이 이 목질부를 뚫고 들어가서 갱도를 만들면서 가해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구미류는요. 보통 연 1회 발생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질부 바로 밑에가 있는 부분이 형성층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이 피부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부위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피부에 해당하는 이 형성층을 주로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세가 약한 수목을 주로 가해하는 이런 해충입니다. 자, 그 다음 종실 및 구과해충 살펴보겠습니다. 종실 및 구과해충에는 바구미도 있고요. 나방, 거위벌레, 뿌리혹벌레 이런 것들이 종실 및 구과를 가해할 수 있고요. 이제 밤나무에 주로 가해를 하는 해충은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밤애기 입마리 나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이거예요. 복숭아 명나방이 이름은 복숭아지만 밤나무를 가해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잣나무를 가해하는 거는 솔알락 명나방, 백송애기 입마리 나방 이런 것들이 종실 및 구과를 가해하는 해충의 종류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수목해충의 분류 중에 가해 습성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식엽성, 잎을 갉아먹는 해충. 여기에는 대벌레, 메뚜기, 풍뎅이, 무당벌레, 잎벌레, 벼룩바구미, 나방까지 포함이 된다. 두 번째 흡즙성 해충은 노린재, 방패벌레, 거품벌레, 깍지벌레, 꽃매미, 진딧물 등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천공성 해충은 하늘소, 바구미. 자, 이 중에서도 종실 및 구과를 가해하는 해충은 바구미, 나방, 거위벌레, 뿌리혹벌레 등이 있고, 이 중에 또 밤나무를 특정해서 가해하는 것은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밤애기 입마리 나방. 잣나무를 가해하는 것은 솔알락 명나방, 백송애기 입마리 나방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4번은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주 범위에 따라서 해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나무를 이제 한 수종만 가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식성이라고 하고요. 기주의 수목이 1개에서 2개까지 있는 것들을 협식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과의 수목을 모두 가해하는 것을 광식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식성, 협식성, 광식성으로 구분한다. 네, 11번 수목해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목해충의 종류. 자, 우선 이 가해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앞에서 지금 학습을 이미 해봤죠. 네, 가해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식엽성, 흡즙성, 종실 구과 가해, 그 다음에 충형 형성, 천공성, 이런 것들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해 형태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식엽성 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엽성 해충의 종류 중에 먼저 대벌레. 네, 대벌레는 성충과 약충이 집단으로 대이동하면서 잎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피해가 커요. 최근에 대벌레 피해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시험에 한두 번 언급이 됐었어요. 성충과 약충이 집단으로 대이동하면서 잎 전체를 갉아먹는 특징이 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단위 생식을 한다. 자, 발병 횟수는 연 1회고요. 주로 알로 월동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엽성 해충 중에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대부분의 화렵수를 과해하는 광식성 해충에 해당합니다. 성충은 잎을 잎맥만 남기고 갉아먹고요. 유충은 땅속에서 뿌리를 식혀야 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땅속에서 뿌리를 식혀야 한다. 특히 잔디에 큰 피해를 줍니다.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연 1회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자, 그다음 무당벌레류에서 이 무당벌레류에서 큰 28 점박이 무당벌레가 가장 유명하다 그랬죠. 이른 봄에서 늦가을까지 성충과 유충이 이 구기자나무 잎 뒷면을 잎맥만 남기고 식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나고요. 이 큰 28 점박이 무당벌레는 연 3회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곱추 무당벌레. 자, 성충과 유충이 물풀의 나무, 쥐똥나무의 잎 뒷면에서 잎살만을 식혀합니다. 그물 모양의 가에 흔을 남기고요. 이 점이 4, 4, 2 이런 반점으로 배열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 1회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엽성 해충 중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호두나무 잎벌레예요. 기사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기준은 호두나무, 가래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부화유충은 이 집단 가해를 해서 이령 유충부터 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이 뭐냐면 번데기가 잎 뒷면이나 연맥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게 가장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번데기가 연맥에 매달려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주면 이거는 호두나무 잎벌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두나무 잎벌레는 연 1회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하는데 낙엽 밑이나 숲위에서 주로 월동을 합니다. 자, 잎벌레류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드나무 잎벌레도 있습니다. 성충과 유충이 잎을 식혀하고 묘목이나 어린 나무에서 피해가 큽니다. 4월에 일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일 때 수일간 지속되는 시기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잎 뒷면에 주로 산란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1회에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잎벌레. 오리나무 잎벌레는 오리나무류, 박달나무류, 개암나무류 등에 피해를 주고요.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잎을 가해합니다. 수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식혜를 해요. 자, 연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자, 참간 더듬이 잎벌레. 외나무, 가막살나무, 분꽃나무, 백당나무, 딱총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유충은 새잎을 식혜하고 성충은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연 1회 특징은 알로 월동을 한다. 다른 잎벌레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점 알벼룩 잎벌레. 유충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나무는 물풀에 딱총나무, 이팝나무 등이 있고요. 유충은 잎살 속을 가해하고 성충은 또 잎살만 가해요. 연 1에서 2회 발생되고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느티나무 벼룩 바구미도 식엽성 해충에 해당이 되는데요. 느티나무, 비술나무 잎살을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가해를 합니다. 자, 성충은 잎 표면에 구멍을 뚫어서 가해하고요. 유충은 잎 가장자리부터 터널을 형성하면서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위치는 지피물이나 토양 속 숲이 틈에서 주로 월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벌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잎벌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잣나무, 납작잎벌이라고도 하고 넓적잎벌이라고도 해요. 20년 이상 된 잣나무에 대발생이 됩니다. 유충 한 마리당 약 9,500ml니까 한 9.5m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을 갉아먹는 이런 피해 유충입니다. 부화 유충은 잎 기부에 씨를 토해서 잎을 묶어서 집을 지은 후에 그 속에서 절단을 해서 끌어당기면서 가해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 1회 발생이 되고 유충으로 월동이 됩니다. 장미 등의 잎벌은요. 장미, 찔레꽃, 해당하에 피해를 주고요. 유충이 무리를 지어서 잎을 식혀하고 잎 가장자리부터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 3회
발생이 되고요.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특징이 이제 앞에서 이 잎벌레류는 주로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들이 많고요. 잎벌은 유충으로 월동하는 것들이 많죠. 네, 장미 등의 잎벌 유충으로 월동. 자, 극등 등의 잎벌 이것도 유충으로 월동. 그렇죠? 자, 극동 등의 잎벌은 진달래, 철쭉류, 장미 등의 진달래, 철쭉, 장미 등의 피해를 주고요. 유충이 무리를 지어서 잎을 식혜하고 잎 가장자리부터 가야 합니다. 장미 등의 잎벌과 거의 같은 가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3, 4회 발생이 되고요.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낙엽 밑이나 토양 속, 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 부분에 산란을 해서 낙엽 밑이나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한다. 그 다음 솔잎벌. 솔잎벌은 소나무, 곰솔, 방크스, 잣나무 등 소나무과에 주로 피해를 주는데요. 항상 침엽의 끝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잎을 식혜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묘포장이나 생활권 수목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연 2, 3회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잎 한 개당 하나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1세대 유충은 묵은 잎, 2세대 유충은 새 잎을 식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잎벌류 중에 개나리 잎벌. 자, 유충이 무리를 지어 잎을 식혜하고 발생密도가 높을 때는 잎 전체를 식혜하기도 합니다. 자, 4월 잎의 조직 속에 한 줄 내지 두 줄로 산란을 하고요. 연 1회 노숙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남포잎벌,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 참나무에 가해를 하는데요. 굴참나무는 가해하지 않습니다. 연 1회 노숙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좀검정잎벌, 개나리, 광나무, 짓동나무 등의 피해를 주고요. 개나리 잎벌과 달리 잎사를 불규칙한 원형으로 가해를 해요. 가해 시기도 늦습니다. 그 다음 연 1회 발생하고요. 노숙유충으로 월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맥애실 잎마리나방, 매실나무, 벚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쥐똥나무, 회양목 등의 피해를 주고요. 유충이 어린 가지 잎을 여러 장 묶거나 말고 그 속에서 잎을 식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3회에서 5회 발생하고요. 알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기뭉뚝 날개나방, 자기나무나 주엽나무에 피해를 주고요. 유충이 씨를 토해서 잎길이 겹치게 그물망을 만들고 집단으로 식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그물망 안에 남아서 지저분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연 2회 발생하고 얘는 번데기로 월동을 한다. 자, 그 다음 명나방류. 네, 이 식엽성 해충 중에 명나방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양목 명나방. 자, 회양목만 가해하는 단식성이고요. 유충이 씨를 토해서 잎을 묶고 그 속에서 잎이 표피와 잎사를 식혜합니다. 이 방제에는 비티균, 핵다각제병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 그 수목병리학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네. 또는 페로몬 트랩을 사용해서 방제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발생이 되고요.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뽕나무 명나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충이 6월부터 나타나서 뽕잎을 접거나 두세 장을 겹쳐서 뽕잎을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 4회 발생되고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이 명나방류는 대부분 유충으로 월동한다. 목화 명나방, 무궁화, 벽오동, 참오동, 야외나무 등을 가해하고요. 무궁화를 가해하는 최대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목화지만, 그렇죠? 이름은 목화 명나방이지만 무궁화를 주로 가해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유충이 잎을 둥글게 말고 그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잎을 가해합니다. 이 명나방의 특징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잎을 둥글게 말고 그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유충은 잎맥을 따라 가해하고 노숙유충은 잎맥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방제는 이 천적인 먹수염 납작 맵시벌 또는 가시 은주둥이벌, 그 다음에 애꽃노린재류, 갈색 주둥이 노린재, 주둥이 노린재, 흑선 두리먼지벌레, 고동배, 감탕벌 등을 보호해서
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연 2, 3회 발생이 되고요. 이것도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제주집 명나방, 주로 후방나무를 가해하고요. 후방나무만 가해하는 단식성입니다. 잎 여러 개나 작은 가지를 묶어서 커다란 바구니 모양의 벌레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가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눈에 쉽게 발견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연일에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 노랑털 알락나방, 사철나무에서 피해가 크고요. 화살나무, 참빗살나무, 줄사철, 사슬의피, 빗주기나무 등에도 피해를 줍니다.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발생하면 가지만 남기고 잎 전체를 가해합니다. 연 1회 발생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자, 벚나무 모시나방, 벚나무류, 매실나무류, 복숭아, 사과나무, 살구, 자두, 장미과 식물에 피해를 주고요. 어린 유충은 잎 뒷면에 잎사를 가해하고 중령이 되면 잎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가해하고요. 노숙유충은 잎 전체를 식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발생되고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어린 유충이 집단으로 잎 뒷면에 잎사를 가해하고 이게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 마리가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잎을 식혜합니다. 자, 특히 노숙유충의 식혜량이 많다. 연 2회 발생되고요.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노랑 쐐기나방, 이거는 조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수종을 어린 유충은 잎 뒷면에 잎살만을 식혜해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주맥만 남기고 식혜를 하는데 이제 피부에 닿으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랑 쐐기나방 연 1회 발생되고요.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이 고치가 새알 모양의 고치가 이 번데기 집이 있죠. 네, 이 번데기 집이 새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새알 모양의 고치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나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으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노랑 쐐기 나방. 자, 그 다음 별박이 자나방. 별박이 자나방은요, 쥐똥나무, 광나무, 물풀의나무, 층층나무, 수수꽃다리 중에서 특히 이 쥐똥나무의 피해가 크다. 자, 유충이 씨를 토하고 잎과 가지에 거미줄을 치고 집단으로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일에 발생되고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줄마디 가지나방, 회화나무 가로수 및 조경수를 주로 가해합니다. 그 다음에 연 2회 발생되고요.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남방 차주머니 나방, 상록 화렵수와 침엽수를 가해하는 잡식성이에요. 유충이 주로 잎맥 사이에 구멍을 뚫고요. 식혜를 합니다. 낙엽 후에도 이 주머니가 가지에 달려요. 그래서 예전에 DVD 사진으로 판독하는 시험을 볼 때 이 남방 차주머니 나방도 이 주머니가 가지에 달린 이 모양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으로 자주 나왔거든요. 남방 차주머니 나방입니다. 연일에 발생이 되고요.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 솔나방은 소나무 해충으로 유충을 우리가 송충이라고 하죠. 예, 송충이. 유충 한 마리가 가해하는 솔잎의 길이는 수컷이 40m, 암컷이 78m, 평균 64m. 굉장히 많이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송충이의 피해가 소나무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월동 후에 유충기에 주로 95% 이상 식혜를 하고요. 주로 묵은 잎을 식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방제하는 방법은 월동 시 나무에서 내려올 때 이 잠복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비티균을 살포하거나 또는 기생성 천적인 존벌, 맵시벌, 알존벌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포식성 천적인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류, 박새, 찌르레기 이런 조류들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연 1회 발생되고요. 오령 유충으로 10월에서 11월에 주로 월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충으로 월동을 한다. 그 다음 밤나무 산누에나방, 주로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데요. 57종 이상의
수목에도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형 나방입니다. 암컷은 38, 수컷은 30mm인데 날개를 펴면 한 100mm까지, 그러니까 10cm 정도 크기까지 큰 나방도 있습니다. 4월부터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가야 하고요. 3년기 이후에 분산 가야 합니다. 자, 연 1회 발생이 되고 알로 월동을 합니다. 우리가 밤나무 산 누에 나방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어스랭이 나방이라고도 해요. 네. 어스랭이 나방.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제주나방류의 참나무 제주나방, 꼬마 버들 제주나방, 버들 제주나방 이렇게 있는데, 먼저 참나무 제주나방. 주로 참나무류를 가해하고 유충은 모여서 살면서 한 가지씩 모조리 식혀버립니다. 6월에서 8월에 잎 뒷면에다가 알을 무더기로 산란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연일에 발생되고, 자, 얘는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꼬마버들 제주나방, 버드나무류를 가해하고요. 어린 유충은 잎을 말거나 철하고 그 속에서 잎을 집단으로 그물 모양으로 가해합니다. 자, 분산한 유충은 잎을 말고 그 속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와 잎을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요. 연 2, 3회 발생되고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버들 제주나방. 포플러류에 큰 피해를 주고요. 부화 유충은 모여서 잎살만 가해하고 자라면서 나무 전체로 분산해서 잎자루만 남기고 전부 식혜하는 특징이 있고요. 유충 한 마리당 식염량은 암컷은 95, 그 다음에 수컷은 60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피해를 준다. 연 3, 4회 발생되고요.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 동나방 보겠습니다. 동나방에는 동나방, 차 동나방, 그 다음에 황다리 동나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나방은 감나무, 단풍나무, 늪티나무, 매실나무 등 화렵수를 주로 가해하고요. 부화 유충은 잎을 그물 모양으로 가해하고 자라면서 잎 뒷면에 모여서 잎 끝부터 잎맥만 남기고 식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나방이기 때문에 닿으면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연일에 발생되고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차 동나방은요, 상록 화렵수인 차나무, 동백, 애기동백, 귤나무 등에 피해를 줍니다. 어린 유충은 잎을 그물 모양으로 식혜하고 성충, 유충, 고치 아래 독침이 있기 때문에 닿으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연 2회 발생되고요. 알로 활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다리 동나방은요, 층층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이 단식성이에요. 천적인 황다리 동나방 기생고치벌을 보호해주면 방제할 수 있고요. 연 1회 발생되고 알로 활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엽성 해충 중에 매미나방,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벚나무류, 참나무류, 느릅나무류 등 화렵수와 침엽수를 가해합니다. 유충 한 마리가 700에서 1800 cm/cm를 식혜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는 거죠. 크기와 색깔이 암수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0개에서 약 1000개 되는 알덩어리가 연한 노란색의 털로 이렇게 덮여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진을 주고 이게 무슨 나방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4월 부화 유충은 거미줄에 매달려서 분산이 되고요. 방제하는 방법은 우화기인 7월에 유화등 등으로 유인을 하거나 4월 이전에 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고요. 또 비티균, 핵다각제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매미나방의 특징은 연 1회 알로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미나방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실제 우리 수목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이런 해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미국 흰불나방, 얘도 굉장히 잘 나오는 해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합니다. 자, 미국 흰불나방은요, 어린 유충은 씨를 토해서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서 식혜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유충이 씨를 토해서 잎을 싸요. 감싸고 거기에 아주 유충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 이런 사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미국 흰불나방의 특징입니다. 오령 이후에는 분산해서 잎맥을 제외한 잎 전체를 가야 합니다. 특히 가로수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해충이다. 1화기보다 2화기의 피해가 크고요. 방지하는 방법은 잠복장소 유살법 앞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삐치균과 핵다각체 병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미국 흰불나방은 연 2, 3회 발생되고요. 월동을 번데기로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붉은잎 밤나방. 주로 무궁화, 부용,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등에 피해를 주고요. 주로 무궁화의 잎맥만 남기고 식히하는 특징이 있고요. 8, 9월에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연 2회 발생되고요.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충밤나방. 중국이 원산이고요. 2014년도에 최초 발견됐는데 두충나무에 피해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잎맥만 남기고 식혀하고 연 1회 발생됩니다. 이 월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식엽성 해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